황망합니다. 뭐 어떤 얘기를 좀 해야 될지 좀 막막하네요. 네. 다시 시설을 갖추는 데는 2, 3개월 정도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시장에서 장사를 해서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무너지고 나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고 그냥 기운이 없... 자, 지금 그 영상 구성에서 지금 보여드린 것들이 다른 나라의 해외 토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117년 만에 11월 폭설 피해가 예상보다 아주 심각한 우리나라 상황이었습니다. 정부가요,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먼저 얼마나 피해가 심각한지를 우리 하재근 평론가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에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수도권 등에 내린 폭설로 인해서 5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400여 명이 일시 대피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 용인에서 집 앞에 눈을 치우던 60대 남성이 눈 때문에 나무가 쓰러지는 바람에 거기에 깔려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을 비롯해서 경기 강원 지역에서만 5명이 숨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피해들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부 중앙 합동조사를 거쳐서 그 다음에 뭐 복구 지원 방안이라든가 특별 재난지역 선포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특히 이 피해가 컸던 그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눈, 이 습설이죠. 이 축사와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면서 농가 시설물 이 피해도 아주 상당히 심각했다면서요? 제가 이번에 눈 올 때 이제 길을 지나갔는데 이게 나무에 이제 눈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보통 우리 눈이 있으면 그 떨어지면 뭐 그래도 뭐 그냥 적기만 하는데 이번에는 한번 떨어지니까 퍽 하고 이제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바로 이 습설이라는 것인데요. 습설이라는 게 이제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데 일반 눈보다 무게가 2배나 더 나간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똑같은 양이 오더라도 무게는 2개가 더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축산 시설들, 비닐하우스, 그다음에 이제 주택, 캐노피 이런 데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이번에 피해가 굉장히 많았고요. 축산 시설만 하더라도 504동이 지금 피해를 입었고 가축만 1,200마리가 이번에 폐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피해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뭐 인삼밭 같은 경우는 아예 위에가 그냥 다 쓸어버릴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그만큼 이 그동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습설이 오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물을 많이 먹으면 눈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또 금방 녹지도 않고 한 이틀 내내 지금 위에 나무 같은 데 있다 보니까 나무가 부러진다든지 그래서 이 부러진 나무가 전기를 좀 차단한다든지 이런 피해가 컸기 때문에 이게 110년 만에 뭐 처음이라고 그러지만 워낙 이런 앞으로 피해가 습설의 피해가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심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이제 폭설에 이제 의왕 도깨비 시장 또 안양 농수산물 도매 시장 글쎄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천정 다 무너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 대목인데 야 상인들 정말 심각하겠어요 지금. 지금 구조물들이 습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보신 것처럼 그냥 붕괴해버린 거예요. 맞아요. 시장에 이렇게 덮여 있는 거 그렇습니다. 의왕시에 있는 도깨비시장 같은 경우에는 왜 시장이 요즘에 지붕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아케이드 지붕이라고 그래서 100여 미터 구간의 지붕이 있었는데 몽땅 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상인분들 장사를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고 안양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청과일동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천장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상인분들이 개인당 수백 수천만 원치 상당의 상품이 썩어가고 있다, 장사를 못하고 있다 그렇게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좀 전해지고 있네요. 이런데 이제 폭설 속에 사실 미담도 화제가 됐었어요. 폭설에 갇힌 차량을 구한 초등학생 이 어벤져스라고 불리죠. 난간에 매달린 운전기사를 맨손으로 구조한 구급대원 슈퍼맨이라 불리고도 하는데 요 얘기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소방교 같은 부분이 이제 이분이 그 트럭이 이제 미끄러져서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구급차가 오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그 손을 잡고 한 뭐 거의 몇십 분 동안 이제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또 살았고. 또 이번에 눈길에 차들이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그 겉회전을 도니까 옆에 있던 초등학생들이 전부 다 몰려 나와서 또 뒤에서 차를 밀어준다든지. 이번에 그래서 어떤
그 지난번 중학생들 또 뭐 대거 한 10대 명이 와서 차를 밀어준다든지 참 우리나라의 시민 정신이라는 게 여전히 참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예. 발휘가 되고 있구나. 특히 119 구조대원의 저는 직업 정신 이걸 굉장히 높이 사고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예. 저분들이 정말 오로지 그냥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끝까지 손을 잡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분들은 충분히 정말 상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부에서 재난지역 선포, 특별지역으로 선포할지를 이제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이 폭설로 재난과 인명피해가 커지면서 손해배상 소송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폭설로 인해서 발생한 거, 이 배상을 받을 수는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네네. 그 피해 원인이 평소에 정부나 지자체가 관리를 못했기 때문이다. 또는 사고에 대비를 못했기 때문이다. 네. 또는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처를 제대로 못했다. 늑장 대처를 했다. 이러면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정부나 지자체가 잘못했다는 게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입증을 하지 못하면 이게 그냥 불가항력적인 뭐 천재지변이었다. 이렇게 정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증 여부가 앞으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